보니까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주목받으려고.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자, 언론의 개쓰레기가 하나 있죠. 조선일보. 이번에 그 박지선 씨 돌아가셨잖아요. 박지선 씨 관련해 가지고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외모 이야기한 새끼들 완전 개쓰레기. 조선일보는요 박지선 씨 관련해서 자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인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한번 보내주면 되는데 이상한 제목들 달아가지고 어제까지 쏟아낸 박지선 기사가 50건이 넘어요. 조선일보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틀 동안에 50건이 넘게 쏟아냈어요. 정말 기본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우리가 흔히 제목 장사 클릭팔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난 상관없어 어차피 누군가 쓸 거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런 썩어빠진 언론들은 진짜 철퇴를 가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 보면요, 유서는 유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권고 기준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서가 나왔다고 해도 유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서가 그대로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대개의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픈 상처들을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한테 까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이게 자살 그 보도에 있어서 기본이다라고 지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사진 기자들이 지키고 있는 건 문상 가고 있는 사람들 사진 올리지 않는 거 그거 하나 지켜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도 밑에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상담 전화 버릇처럼 붙이게 되니까 그거 들어갔을 뿐이지 여전히 아수라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유명했던 자살 사건 중에 장국영, 이은주 우리나라 영화 배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도가 막 우죽순처럼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자살률이 증가를 해요. 장국영 같은 경우는 28%, 이은주 같은 경우는 22% 증가를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동조효과인데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 사람도 했는데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동지의식 비슷한 게 생기면서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이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자살 보도에 있어서는 그 보도하는 권고안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자제를 하는 분위기 속에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좀 엄숙하게 보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기사를 막 쏟아내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기사를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이라고 하는 기사에 하루 종일 놓이게 만드는 효과. 대표적으로 이번 조선일보도 그렇게까지 쏟아낼 기사가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솔직히 그 조선일보가 그래도 선을 지켰던 건 그 병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양심을 지켰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니들이 이 짓을 했잖아. 단독 이렇게 달았잖아. 이거는 진짜 야 사람 죽은 거를 보도를 하는데 단독이라고 하는 걸 달고 하는 이 개쉐리더라. 그리고 거기다 대고 단독의 명분이 뭔 줄 알아? 유서의 한 내용을 이렇게 따옴표 따가지고 딱 갖고 온 거야. 그 한 줄 정도를. 이게 단독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이란 표현 자체가 다분히 상업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남들이 보도 안 한 걸 우리만 한 거야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미친 놈들이지.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야. 다 보도가 된 내용을 유서에 있는 말로 따옴표를 친 거 하나 들어간 걸까 단독의 가치가 있다고 니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니네 데스크가 그따위지. 그래놓고선 앞에 제목이 유서에 이렇게 기재돼 있다라고 이렇게 앞에 쓰니까 다 클릭이 몰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거는 조선일보 권순환 기자. 난 진짜 진짜 권순환 기자 보니까 리포트레이스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쓰레기들. 나는 조선일보는 박국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근데 권순환 기자도 만만치 않더라고. 리포트레이스에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보니까 인터넷 뉴스팀 무슨 팀 해가지고 세상에 온갖 친구들 인스타그램 다 뒤지고 뭐 올라오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경마식 보도를 해. 아니 거기서 이윤지 씨 인스타그램이 왜 이렇게 계속 털려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친구가 죽었는데 애도할 시간도 마련되지 않는 거야?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박지선한테 보낸 편지는 인스타에 올리질 않았어. 난 이윤지가 이래서 현명하다고 봐. 맞아. 그래.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화내고 뭐 해야 될 거. 그냥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없애야 된다 얘기 제가 듣고 있는 게 한 30년 됐죠. 여전히 방법 없습니다. 종편 없애야 된다 얘기했는데 놓고 앉아서 아유 그래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고 감사합니다. 우리 뭐 좀 합시다. 뭘 할 게 맨날 얘기하고 먹히는 거 하지 말고 좀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박지선 보도를 둘러싸고 나왔던 취재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이 자기 무슨 출입처처럼 해갖고 누구 인스타 뒤지면서 그걸 기사 단독이라고 썰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일 답답한 게 몇천 몇만 건씩 조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왜 답답하고 안타깝고 사실 누군가가 외로움에 빠진다는 건 한때 좋아했지만 인기가 없거나 온갖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한 건 있는데 기자협회서부터 보도협회서부터 뭔가 관련돼서 최소 숫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포털이 나서야 되는 걸까요? 이런 쪽에까지 자정을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정말 국민들이 뭔가 해야 됩니다. 이거 포털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플랫폼이 나서지 않는 한 이거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플랫폼을 조져야죠. 아니 아니, 카카오 부사장님 조선일보 출신인데 그러니까 플랫폼을 조져야 되는 게 제 말이 유튜브도 진짜 니들 진짜 심각한 문제야. 지금 가세현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 줄 알아 이거를? 가세현이 박지선이 화장을 못하는 이유 이래가지고 아니 박지선이 죽었는데 제목이 박지선이 화장을 못하는 이유예요. 못했던도 아니고 못하는 이유. 그리고 나서 그거 누가 달고 있잖아요. 병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냥 까발렸어. 언제 뭘 했고 언제 뭘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라도 뭔가 편향됐거나 위험하다 하게 되면 통제하는 마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포털은 뻑하면 책임질 게 없고 그저 나가는 것뿐이다. 뉴스 무슨 제휴위원회 이런 데서 한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규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걸 보고도 계속하다 보면 이만큼 해도 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끊어내야 될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사회의 흉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렇죠. 밤의 대통령으로서 사회의 흉기입니다. 아까 말한 그 박쿠키가 며칠 전에 썼던 기자 칼럼이 있거든요. 끝부분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얼마나 사악한 새끼들인지. 사기꾼을 앞세운 현 정권의 정치 공작은 처음도 아니다. 처음에 김봉현에 대해서 칭찬하는 놈들이에요. 채널A 사건 제보자는 전과 오범 사기꾼이었고 피해 호소인은 징역 14년 이상을 선고받은 금융 사기범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를 주장한 제보자 역시 징역 20년 이상을 받고 복역 중인 사기 전과자다. 이 사기꾼들이 하나같이 내뱉은 말은 검찰 개혁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니들은 진짜 사기꾼들을 갖다 숨기고 범죄자 바꿔치기도 했잖아. 어? 강진구 기자가 그 서효원 검사 이름을 실명을 까면서 그걸 갖다 공개를 하니까 서효원이가 댓글에다가 막 벌거벗은 임금님과 그 부하들 어쩌고 연병을 하더니 안 달더라고. 이제는 조용히 하더라고. 서효원 검사는 세상에 수표까지 다 이렇게 그 피의자가 수표까지 다 내서 추적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싹 무시하고 그리고 실제 주범을 도망가게 하고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을 잡아다가 5년을 갖다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갖다가 니들이 먼저 다 했어.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제보를 갖다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개한 거지 무슨 사기꾼의 말로 어쩌고. 아니 그러니까 조국 장관 때도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뭐 언론 중재되고 정정 보도 내야 되는 게 조선일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박쿠키 얘 논리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의 보도는 믿을 수가 없다. 니들은 사실 언론사의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지. 그런 애들이 지금 처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좀 정확히 말하면은 검찰이 김봉현 씨에게 재판에서 강기정 이야기를 꺼내주면 이라는 그 김봉현 씨의 진술서에 나옵니다. 그렇지, 보석을 시켜주겠다.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뭔가 짠 듯이 그걸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고 냈던 게 조선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강기정 수석이 바로 그날 제소를 했던 사건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채널A가 뭐 검경 뭐 저기 권한유착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사건도
조선일보랑 연계되어 있는 유착 사건에 가깝습니다. 검언 유착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기꾼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언제쯤 사람이 될까 이 양말 새끼들. 사람이 안 돼. 사람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수대로에서 이제 오늘 녹화를 했는데 파격수다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 가지고 박지선이 원했던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고 박지선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추모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EBS가 아주 품격 있는 추모를 보여줬어요. 박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가 늘 어떤 웃음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짧은 클립 안에 보여줬어. 좀 보고 배워라. 좀. 야, 무식하면은 보고 배워. 베끼기라도 해. 왜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땐 돈이 없나요? 돈이 왜 없어? 조선일보가. 아니 그러니까 애들 지금 클릭수 높여가지고 결국엔 남의 죽음을 언론사에서 팔아먹는 기사가 거지. 칭찬받는 거는 뭐가 됐건 조회수가 높아지고 논란이 되고 이슈를 끌고 가서 포털에서 끌고 가면 기자 잘했다 칭찬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그로를 끄는 것들도 순전히 그 이유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어져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회수만 높으면 된다. 제목팔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타블로이드판 그리고 황색 언론 뭐 이런 것들. 일간에서도 주간 조간이라고 얘기하는 판 거기에 올라가는 기사가 달랐잖아. 그래가지고 야 너 무슨 뭐 일요 땡땡 찍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상한 그 기사 연예인들 공격하거나 뭐 뒷것 팔고 이런 야 썬 뭐 찍냐 그런 거 쓰냐 너 글로 가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예전엔 최소한 기사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있었잖아. 이건 완전히 그런 게 없어. 기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A와 B의 얘기를 듣고 공정하게 정리한 기사를 쓰기보다는 A 얘기 한 번, B 얘기 한 번, A 얘기 한 번, B 얘기 두 번 쓰면서 자기 칼럼으로까지 한 6개 늘려서 그렇죠. 기사량에 따라서 총 조회수가 어떻게 되고 그게 노출이 어떻게 됐고 포털에서 메인에 올라갔었는지 칭찬받고 그러다 보면 나쁜 버릇이 들어가게 되고 복잡하게 발로 뛰기위해서 한 달간 그렇게 발로 뛰면서 취재한 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이용하거나 그저 클릭수가 오치게 되면은 그걸로 다 끝이다. 이게 우리의 한심한 현실이에요. 누구 죽었다 그러니까 인스타 뒤지고 트위터 뒤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포털에 가면은 조선일보가 쓴 기사에 항상 탑은 조선이었네 이런 거예요. 또 하나가 가끔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니들은 언제 사람 될래 뭐 이런 건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종론 직필 민족의 뭐 정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면 그 시각이 최소한 공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게 지금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이런 식으로 폐악질이 되면서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니들 우리 앞에서 무릎 꿇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편이 좀 봐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보면서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사실 예초에 없었고요. 무슨 천황폐하 만세하다가 김일성 만세하던 놈들이 무슨 뭐 박정희 만세하다가 전두환 만세하다가 결국에 한 번 어떻게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박근혜 끌어내린 일적으로 한 측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언론이고 기자랍시 이런 흉기 같은 새끼들 정말. 그것도 그거 갖고 딜하려고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야. 에이씨 재수 없어 이냐 퇴 야같이 같은 새끼들 정말. 제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예. 마지막으로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박지선 씨는 정말 착한 웃음을 온몸으로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공격하거나 그러면서 웃기지 않고 남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품어서 웃음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착한 웃음들이 그 웃음으로 내 앞에 있는 관객들이 웃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무대를 굉장히 그리워했던 그런 사람이 박지선 씨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MC를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또 DJ를 잘할 수 있고 실제로 DJ로 상도 받고 그랬지만 그런 것보다 그 희극을 하고 싶어서 꽁트를 하고 싶어서 참 간절했던 그에게 꽁트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 버린 그 폐악무도한 방송 산업
그 실력자들의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비난을 해야지 박지선 씨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짧게 하고 방송 끝낼게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아마 좀 나간다는 팟캐스트 중에 6개월, 7개월 동안 유가족 분들 인터뷰를 안 한 방송 우리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건 언론이 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조용히 옆에서 그분들이 출연 하나 안 하나 그분들 조용히 옆에서 우리 말로 응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습기 참사 살균제 있잖아요. 예. 이거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있을 때 새날이 가장 먼저 출연을 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때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언론이라고 부리지도 않지만 우리에 비하면은 수천 배 큰 회사, 수만 배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론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조선일보로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언론은 정당 같아요. 라는 표현을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썼어요. 예, 맞아요. 누구를 이해한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조선일보 당신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사람의 죽음까지도 클릭수 장사 돈의 벌이를 이용하는 당신들에게 저주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